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라임법학원에서 제2차 공인노무사 노동법 강의를 맡게 된 김원일 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수험 강의는 처음이다 보니까 저를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있는 게 또 이상하죠, 사실.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제 소개를 좀 드리면은, 전 연대 법대를 졸업을 했었고, 학교 다닐 시절에는 사실 공부를 거의 안 했습니다. 20대는 그냥 제 마음대로 놀았었고, 이제 30대부터 사법시험이나 이런 것들 좀 준비하면서 철들어가지고 공부를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생각만큼 이렇게 좋은, 그런 효과는 없었고, 그래서 이제 노무사 시험을 봐서, 제가 23회 노무사 시험을 합격을 했습니다. 처음에 합격하고 나서 이제 노무법인에서 그 당시에 제법 이제 규모가 있는 노무법인이었고, 거기서 이제 수습이랑 이제 한 장기 근속을 좀 하려고 했었지만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2년 정도 근무하다가 지금은 따로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수험 강의는 거의 안 하고 한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체 강의를 중심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교육원이라고 국토부 산하기관에 이제 노동관계법 외래 교수로 좀 있고, 그 다음에 한전 KPS라든지 디지털 상생센터, 현대건설, 대우건설 이런 다수 기업체에서 가끔씩 특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드리는 부분들은 사실은 기존에 수험 공부를 하셨던 분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 이제 노무사 시험 공부를 입문하시는 분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략 개괄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는 자리로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다만 이제 시험을 보시면서 이제 이게 어떤 시험이다. 그리고 시험에 붙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정도 중심으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한테 좀 도움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강의 자료를 올려드릴 텐데, 그 자료상의 어떤 기출문제 분석이라든지 혹은 답안지 쓰는 양식이라든지 방식,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참고할 만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입문자 중심 강의니까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강의를 했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이제 그 파일로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건데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집합금지 명령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 특강으로 내일쯤이면, 오늘 이제 9월 2일인데 죄송합니다. 월요일이 아니고 이제 수요일인데 잘못 올라가 있네요. 그래서 프라임법학원 홈페이지에서 수강이 가능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교시 때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이제 노무사 시험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무사 시험은 어떤 것이다, 이런 것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겁니다. 두 번째 시간에 공부 방법론이라든가 기출문제 분석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드릴 거고,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답안을 어떻게 쓸 것이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2차 시험은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칠판이라서 좀 익숙지가 않네요. 일단 이제 노무사 시험 개괄을 볼게요. 자, 1차, 2차 시험, 3차까지 이렇게 해서 총 3단계로 시험을 봅니다. 보는데 2차 시험 최소 합격 인원이 300명이죠. 300명인데 이 300명을 꼭 이제 넘겨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00명 언저리 딱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400명, 500명 이렇게 뽑지는 않습니다. 자, 시험 일정을 좀 보시겠습니다. 시험 일정은 이제 올해 공고 기준으로 하는 건데요. 이 시험 공고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QNet이라고 검색하시면 산업인력공단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시험 접수라든지 이런 것들, 시험 일정이라든지 이것들에 대해서 정보가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1차 시험은 보통 4월에 접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보통 5월 달에 봅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은 7월 달에 접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보통 이제 광복절 끼어가지고 이틀 동안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을 합격하게 되시면은 면접 시험을 보죠. 이렇게 해서 총 3단계로 가시는데, 여러분 이제 가끔 카페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카페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은 1차 시험은 접수를 해서 시험을 보셨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2차 시험 볼 수 있겠지 생각하시고 이 2차 시험은 접수를 안 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시험을 못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을 붙으시면 2차, 3차 시험을 동시 접수하니까 그때 꼭 접수를 다시 한번 하셔야 돼요.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런 거 까먹고 이제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차 시험을 합격하면 올해 2차 시험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유예를 해서 내년 2차 시험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년에도 2, 3차 시험을 별도로 접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착각을 안 하셔서 시험장에 못 가는 우가 없는 그런 리스크를 좀 감당하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1차는 아시겠지만 뭐 객관식이죠. 2차는 이제 주관식이긴 한데 뭐 사실 말이 주관식이 좀 거의 서술형 문제죠. 그래서 일단 그 과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해서 125문제를 한꺼번에 봅니다. 그냥.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노동법 1, 2, 그다음에 민법, 사법법, 영어 뭐 이렇게 그다음에 선택 과목이 있는데 영어는 그냥 뭐 토익 점수나 지텔프 이런 걸로 이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노일이나 노의 합치면은 법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 법들은 근로기준법과 그다음에 노조법을 중심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여러분 이제 그 1차랑 뭐 2차를 같이 공부하셨는 분들은 노동법하고요. 민법은 기출문제 분석을 먼저 하세요. 큐넷 들어가시면 기출문제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라임법학원 그 자료실 가도 기출문제가 쭉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 보면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하셔도 충분히 점수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인데요. 죄송합니다. 자, 2차 시험인데 2차 시험은 노동법을 150점으로 한꺼번에 봅니다. 그냥 이렇게 노일, 노이 구분을 하지 않고 있는데 하지만 뭐 노동법 시험을 2시간에 걸쳐서 나눠서 보죠. 75분씩. 그래서 사실상 1교시 때는 이제 근로기준법, 개별법 쪽을 보통 출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2교시 때는 노조법 중심으로 출제가 됩니다. 거의 첫 시간은 개별법. 예, 둘째 시간은 노조법인데 몇 년 전에 한번 그걸 바꿔서 낸 적이 있었어요. 수험생들을 당황스럽게 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그들은 뭐 다시 뭐 1교시 때 뭐 개별법 이렇게 쭉 기존대로 쭉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인사 노무 관리가 있고 행정이 있고 이제 선택 과목이 있으시죠. 자, 선택 과목은 이제 많이들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게 선택인데 2차 시험에서는 크게 고민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의 전공이 뭔지 혹은 자기가 뭐에 좀 더 강한지 이것들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선택하시면 되시고 민소는 일단 어렵죠. 네, 그리고 민소는 이제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강사님들이 그때그때 이제 책을 해마다 개정하시면서 조금 이거는 뭐 불이타니까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중요도에 따라서 조금 책을 강약을 좀 조절해서 자신 내는 경향들이 있고요. 경조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암기사항이 많습니다. 하지만 뭐 인사노무랑 뭐 경조랑 어떤 호환성이 조금 약간은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큰 도움은 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경제학인데 노동경제학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접근이 좀 어렵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양이 많이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시험 막판에 다른 과목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좀 효과가 있더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전에 이 노동경제학 지금은 이제 뭐 표준편차로 전 과목 하고 있는데 한때는 뭐 선택 과목만 2차 시험 표준편차를 했었죠. 요게 이제 표준편차가 왜 나왔었냐면 벌써 꽤 됐죠. 뭐 18회, 19회 뭐 요때쯤이니까 뭐 노동법 40점, 50점 맞고도 뭐 행정 40점, 50점 맞고도 노동경제학 뭐 90점, 뭐 80점 이렇게 맞아가지고 합격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것 때문에 야 선택 과목 이 선택을 잘하면 너무 이게 이제 뭐 좀 불이익하지 않느냐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런 취지에서 이제 이 선택 과목에 대한 표준 편차 제도가 들어왔었고요. 그 다음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수험생들의 수준이 높다 보니까 자, 난이도를 좀 조절해야겠다. 어떻게 해야겠다. 그래서 전 과목을 이제 표준편차로 적용해서 합니다. 어차피 2차 시험은 전 과목을 표준편차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뭐 형식상은 절대평가입니다. 뭐 40점 꽈락이 넘고 평균 60점을 넘기면은 합격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상 이제 커트라인을 보면은 60점보다 살짝 밑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시험을 면접 시험을 봅니다. 면접 시험을 가시는데, 면접 시험 때는 뭘 물어보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노무사가 알아야 될 노동법의 어떤 기본 지식들,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뭐, 진정과 고소와 신고의 차이는 뭐냐, 노동법상 뭐, 이런 임금체불은 어떤 범죄느냐, 뭐, 이런 것들, 뭐, 간단하게 좀 스터디 공부하셨던 것들 좀 체크하셔서 보시면 거의 붙습니다. 가끔은 이제 그 면접위원들하고, 어떤 자기의
어떤 정치 색깔이라든가 신념을 이렇게 관철을 하시다가 싸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이렇게 떨어지는 분도 가끔 계신데, 가끔 뭐 저는 우주에서 왔습니다, 화성에서 왔습니다 이런 말씀만 하면 거의 붙습니다. 예전에 이제 문제가 한 번 됐던 게 있었어요. 사실은 면접 시험에서도. 그것도 좀 한참 전인데, 그 어떤 면접 보는 학생들, 수험생들의 사상 검증 아니냐 이거, 이런 식의 어떤 질문들이 좀 많았었어요. 뭐 국가보안법이라든지 뭐 주적 뭐 이런 비슷한 것들 질문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말들이 많았었는데, 그 뒤로는 이제 그런 질문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공과 관련된, 노동법과 관련된 부분만 면접 시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시간인데, 1차는 125문제를 봅니다. 과목별로 25문제씩 해서 5과목이 되는데, 자, 그래서 125부분을 주고 그냥 그 자리에서 풀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물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시간이 남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에 이제 접하신 분들은 이제 민법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죠. 그래서 사실상 평균 뭐 한 문제당 1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자, 노동법 공부는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니까 노동법 쪽은 조금 빨리 풀 수가 있죠. 그 시간을 뭐 민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다른 뭐 경영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투자를 시간을 또 해주시고, 예, 그렇게 풀시면 되시겠습니다. 마킹 실수하시면 이제 큰일 나죠. 가끔 이제 마킹 실수해가지고 안 되신 분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2차 시험은 보시면은 뭐 첫째 날하고 둘째 날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데요. 첫째 날은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워낙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노동법을 2개의 시간, 2교시로 나눠가지고 이제 75분씩 시험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점심 식사 하신 다음에 인사 노무 관리를 시험을 봅니다. 그 다음 날은 이제 행정하고 선택 과목 시험이 있고요. 그래서 1시 좀 넘어서 시험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되면 합격이냐, 합격 기준을 아셔야겠죠. 사실 이제 이게 1차 시험이 2차 시험에 비해서 굉장히 좀 쉽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좀 접근성이 좀 높습니다.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1차 합격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차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사실상. 자, 왜 그러냐면 이게 원칙적으로는 절대평가입니다, 1, 2차가.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명과, 자, 꽈락이 이제 시험 기준이 이렇습니다. 꽈락이 40점입니다. 각 점수의 점수가 40점 미만이 되면 평균이 60점 넘더라도 그냥 탈락이에요. 불합격입니다. 그러면 이제 합격은 전 과목 평균이 60점이어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뭐 1차 시험에서는 이제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학이 비전공이신 전공자들이 아니신 분들은 제일 어려운 게 민법이에요. 외계어 같죠, 처음에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 내년 이제 그 동차로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기 위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먼저 하셔야 될 과목은 사실 노동법 외에 민법입니다. 민법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분량도 많고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용어도 낯설고. 그러면 이제 민법은 어떻게 공부를 하시느냐? 일단 뭐 강의를 듣는 게 제일 좋죠. 사실상 강의 들으시면서 정리를 하시는데, 기본 법리를 익히시는데, 이 민법이 민법 총칙하고 채총하고 채권 총론하고 채각, 채권 강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40점만 넘으면 돼요. 40점. 민법에서는 뭐 면과만 하겠다, 꽈락만 면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많이 가시는데, 40점이면 4점씩이니까 10문제를 맞추면 되세요. 그죠? 뭐 10문제 딱 턱걸이로 맞추기 위험하니까 뭐 11에서 뭐 12개 맞추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시는데, 자, 상대적으로 여기서 분량이 좀 제일 적은 게 민법 총칙이에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2차 노동법 할 때도 뭐 의사표시라든지 뭐 소멸시효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민총은 좀 열심히 좀 준비를 잘 해주셔야 돼요. 상대적으로 투자만큼 점수 빼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채권 총론도 뭐 일부 뭐 불법행위라든지 손해배상, 뭐 채무불이행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 채각은 이제 각각의 어떤 이
계약의 어떤 각 개별적인 계약에 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을 만한 한 부분들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하시고 이 민총을 많이 투자를 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한 7, 8문제 정도가 민총에서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총을 좀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민법 수준이 그렇게 높지도 낮지도 않습니다. 뭐 수준이 없게 정말 쉽게 나오지는 않고요. 다만 자, 공부는 민법 같은 경우는 이제 조문, 법조문을 꼭 열심히 잘 읽으세요. 법조문 꼬기가 좋습니다. 뭐 기간을 뭐 이렇게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판례는 이제 서술형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판례의 어떤 결론 그리고 논거, 그 다음에 이제 법률 관계의 어떤 그런 구조들 좀 공부하시면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실 때는 민법 먼저 해주세요. 나중에는 이제 시험이 다가오면서 굉장히 이거를 이제 그때부터 하려면 심적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법은 1, 2차를 같이 하시는데 1, 2차가 사실 포인트가 좀 다릅니다. 1차 시험은 이제 사실 다 거의 다 법조문이죠. 거의 법조문 내용의 판례 내용들입니다. 결론만 아시면 되는데 이제 2차 때도 노동법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같이 준비하시면서 막판에 뭐 한 달이나 이렇게 남았을 때 법조문 중심으로 계속 공부를 좀 해주시면은 뭐 크게 준비하는 데 무리는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법법이 있죠. 사회보험법인데 이 사법법은 사실상 법이라기보다는 어떤 매뉴얼 비슷합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면 뭐 실업급여를 주고 뭐 구직급여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산재보상 금액을 주고 딱딱딱 그 요건에 맞으면 지급하는 내용들에 관한 기술적인 법이에요. 보험료는 어떻게 징수하고 몇 프로 이렇게 징수를 해가는지 이런 것들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개정이 잦아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공부하시게 되시면 손해예요. 막판에 이미 이제 올해 내년 시험 대비해서 올해 사법볼 준비를 공부를 하시게 되시면은 뭐 시험 볼 때 법이 바뀌어 버리면 기억에서 이미 이제 다른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으로 시험 종이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강의를 들으세요. 동강이나 이런 걸 들으셔가지고 짧고 굵게 하시면 돼요. 다만 이게 이제 기술적인 법이고 뭐 숫자도 많고 하다 보니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 50점만 맞겠다. 뭐 이런 전략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고득점을 받아야 될 거는 노동법이에요. 노동법 1, 2. 이건 어차피 2차 때도 쭉 가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노동법 1, 2, 1, 2, 네, 한 80점 정도씩 맞겠다. 이런 각오로 준비를 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이 있잖아요. 경영학하고 경제학인데, 저는 이제 경영학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 법학이 전공인데 뭐 경제 뭐 그래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서점에 갔어요. 우스갯소리로. 진짜로 서점에 가가지고 경제학 책하고 경영학 책하고 문제를 펼쳐봤어요. 그래서 읽어보고 찍었습니다. 경영학은 5개 중에서 2, 3개는 맞더라고요. 상식적으로. 경제학은 다 틀렸어요. 그래서 나는 경영학을 해야 되는구나. 천재다 나는. 뭐 이런 뻘소리를 하면서 경영을 했었는데, 경영학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요즘 수준은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회생활에 돌아가는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이런 건 알 수 있겠다. 간접 광고, PPL 이런 것들 뭐 이런 문제도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경영학은 뭐 충분히 뭐 40점, 50점이 아니라 60점도 나옵니다. 저도 한 68점 정도 맞았던 것 같은데 계산 문제가 또 있어요. 경영학도. 그래서 계산 문제를 뭐 이거 하나 나오면 맞추겠다 해서 공식 하나만 외우고 들어가시고 나머지는 뭐 생산관리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조금 좀 덜 어려운 부분들 이런 것들 좀 찾아가지고 그거 중심으로 공부를 해가시면 조금 도움은 되실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공부하실 건 민법이다. 사법법은 좀 나중에 공부하시는 게 낫다. 그리고 이제 교재들도 미리 사면은 법 개정되면 나중에 고치느라고 힘들어요. 짐 빠집니다,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고려하셔가지고 1차 전략을 잘 짜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영어입니다. 영어를 미리 점수를 받아야 돼요. 요즘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영어 시험도 잘 개최가 안 되고 그러죠. 그래서 이 영어 시험 점수가 없게 되면은 접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시험이. 그래서 가장 먼저 하실 거는 영어 점수를 확보를 하신 다음에 올 가을에는 민법하고 그다음에 사법법은 제끼고 민법하고 노동법을 좀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법법은 시험 얼마 전에 남았을 때 좀 집중적으로 동영상 강의나 이런 것들 확보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동강도 사실은 그 내용을 사법부 같은 경우는 듣는다고 해서 뭐 이해가 되고 그런 법은 아니에요. 정말 기술적인 법이기 때문에 암기용으로 이거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거 나올 수 있겠네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그걸 단기간에 빨리 돌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동영상도 책 정리용으로 보시는 거고 자기 본인 나름대로 준비를 해 가시면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꽈락 40점을 넘고 평균 60점만 되면은 이제 1차 시험을 합격을 해요. 그럼 이제 이 꽈락의 40점 이 의미는 뭐냐? 여기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이게 표준 편차가 적용이 되죠. 예전에 그래서 경제학 세 문제만 해도 붙는 시절이 있었어요. 제 아는 형님이 풀었어요. 경제학과라고. 예전에 경제학 좀 했다고. 그런데 두 문제 맞춰 떨어졌어요. 예전에.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그냥 한 줄로 그으시지 왜 그거를 푸셨냐고. 그랬더니 이제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하셨죠. 한 줄로 거기서 붙었던 시절이 있어요. 3개 맞췄을 때. 그 정도로 이제 그 표준 편차 적용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원점수가 40점이 안 되거나 혹은 표준 편차가 40점이 안 되면 꽈락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넘으면 된다는 거예요. 원점수가 40점을 넘거나 표준 편차 적용된 게 40점을 넘거나 그 두 가지 중 하나만 충족하시면 꽈락을 면합니다. 그 다음에 평균 점수는 표준 편차로 전환된 점수로 이 60점을 따집니다. 그래서 노동법에서 충분한 점수를 좀 확보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제가 이게 똑같습니다. 규정은 꽈락 40점 평균 60점인 사람을 하고 최소 합격 이제 부족하신 분들은 최소 인원 합격수에 맞춰서 순서대로 합격을 시킵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 60점 커트라인을 보시면 항상 60점 조금 밑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이게 절대평가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대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300명을 뽑는다 매년. 그 순서에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이제 좋은 우수한 점수로 합격하시면 좋죠. 가문의 영광일 수도 있고, 수석, 차석 요즘 발표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해주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의미 없습니다. 꼴등으로부터 상관없어요. 수험 생활을 잘해가지고 이제 좋은 점수 받았으면 되게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건 맞는데 또 실무를 가셔가지고 이 업무하는 능력은 또 다릅니다. 그리고 노무사는 사람들 좀 만나고 좀 활동적이고 이런 분들한테 더 잘 맞아요.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이 합격하시면 결국에는 개업을 하시거나 이런 루트로 가시거나 아니면 공공기관의 어떤 취업 용어로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그 이후 그런 경향에 따라서 보면은 결국은 좋은 점수로 붙으면 좋지만 꼴등으로 붙어도 훌륭하다. 붙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점은 이제 3차 시험인데요. 3차 시험은 그냥 아까 이렇게 자세한 상중하 점수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하를 과반수가 하를 주는 경우가 있다. 어느 항목에 그러면 이제 불합격인데 이 하를 웬만해서는 주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진짜로 예전에 사법 시험에서도 자기는 우주에서 왔다 이런 이야기를 장난삼아 하셔서 떨어진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저희 때도 불합격자가 한 3분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저희 전에 꽤 한 8명인가 또 떨어뜨렸고 3차 시험에 만약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1차부터 다시 봐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 3차 시험을 다시 접수하시고 3차 면접만 다시 보시면 돼요. 하지만 그냥 남들한테 말하기 부끄럽잖아요. 그죠? 남들 다 푸는데. 그래서 그냥 상식선에서 시험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겪어서 이제 합격을 하시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전문직으로서의 어떤 삶을 사시려고 하신 분들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취업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취업하는데 좀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노무사로서 기업에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다양한 루트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제 자격증을 따시게 되시면 이걸로 뭘 할까는 이제 나중에 문제예요. 나중에 문제지만 다양하게 본인이 어떤 업무 영역을 개척할 수도 있고 사실 요즘 모든 전문직들은 레드오션입니다. 빨개요, 빨개. 경쟁도 치열하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잘하는 특기가 생기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돈도 벌 수 있고 전문가로서 인정도 받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길들이 충분히 널려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기업의
입사 지원을 하시면서 이제 공채나 이렇게 일반 신입사원 공채에 지원하시게 되시면 가산점을 받고 들어갈 수는 있어요. 가산점이 붙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입사를 하시게 되시면 들어가셔서 노무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인사 업무에 배치 안 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한전에 계시는 분인데 직원들 지방대 발령을 나잖아요. 그 직원들의 숙소 계약하러 다니세요. 노무사가. 그 직무를 못 받는 거죠. 왜냐하면 순환보직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노무 업무를 부여받을 수 못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는 노무사로서의 어떤 법인이나 실무를 좀 익히신 다음에 그 경험으로 작은 데서부터 이제 노무사로서 업무를 보시고 점점 큰 데로 이직해가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세요. 공공기관도 되게 많기 때문에 조금씩 좀 작은 데서 시작해서 이직해서 정말 좋은 데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고용노동부의 지청에서 노무사로서 이제 그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다양한 루트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는 노무사 업무가 뭐 산재라든지 임금체불이라든지 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라든지 이런 대리권들만 좀 생각하시는데 이 기업 경영 컨설팅도 굉장히 큰 영역입니다. 그래서 컨설팅만 하시는 분들은 컨설팅만 하세요. 굉장히 단가도 높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다양한 영역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열심히 하셔가지고 꿈 꼭 이루시면 좀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또 늦은 나이에 붙었습니다. 36인가 7이었죠. 그 나이에 제가 이제 20대는 제가 많이 놀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나이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뭐 젊으신 분들은 빨리 붙어서 다양한 자기의 경력 개발할 수 있는 루트를 좀 개발할 수 있는 거고요.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내가 수습 마치고 개업을 해서 내가 열심히 내 영업을 해가지고 뭐 좋은 노무사 전문직으로서 훌륭하게 좀 해보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붙기만 하시면 여러분 먹고 살 길이 다 열려요. 물론 노력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주어지는 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열심히 좀 하시고요.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첫 번째 시간 마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제 구두상으로 공부 방법론이랑 그다음에 자료에 보시면은 다운 받으시면은 기출 분석을 좀 해놨어요. 이 기출 분석은 19회 시험부터 이제 법전이 지급이 됐는데 이 19회 시험 때부터 이제 케이스들이 본격적으로 나오시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올해까지 시험까지 어떤 문제 유형들 그다음에 어떤 쟁점들이 나왔는지 이 자료에 좀 정리를 했으니까 그거 관련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